적당한가? 너 그것밖에 안 돼? 아. 내가 근데 저자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16이고 15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에 저도 막 이게 공감과 섬뜩함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뉴런 같은 것도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칩 안에 뉴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실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그 뇌 구조랑 비슷하게 뉴런을 배열시킨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출발 바이오 여행의 진행을 맡은 MC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유전자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존재한다면 오늘은 영화 미키 17을 통해서 유전자 복제라는 첨단 과학 기술을 주제로 함께 상상하고 우리 현실과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출연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우리에게 항상 바이오에 관련된 지식을 100%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100% 백상민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공정 개발과 생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백상민 프로입니다. 유전자 복제 이야기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번 화를 통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해 주실 두 분의 대학생 패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대학교 라이프사이언스 부서에서 공부하고 있고 향후 환경과학을 전공할 예정인 최홍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미국문화학과 복수 전공한 송윤하라고 하고요. 워낙 이 주제를 좋아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우리 젊은 세대로서 우리 이 유튜브 영상이 떡상하려면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사실 교수님이 한번 춤을 추시면 사실 떡상은 합니다. 떡상한다? 네, 이걸 썸네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이거 약간, 뭐지? 약간 이러면서 바이오 춤. 네, 약간 요 삼성 바이오 죽을 때마다 복제된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이 미키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제 인간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뤄본 작품이죠. 영화에서는 이거를 게임처럼 다루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복제 인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이제 저는 놀고 이러면 좀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면을 보면 막 팔이 잘리는 부분이나 아무렇지 않게 얘를 죽이는 거나 너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니까 내가 너 그냥 놔둘게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근데 저자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16이고 15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에 저도 막 이게 공감과 섬뜩함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딱 나의 성격대로 이렇게 딱 있으면 내가 걔한테 뭘 시키면 말 들을까 봐요? 절대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성격이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와 유전자와 똑같은 복제 인간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뭐 복제된 내가 막 출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혹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훈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뭐 집안일도 다 시키고 저는 편하게 놀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려먹겠다. 다 시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좀 일을 할 것 같아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도발을 하면
봐라, 복제인간을 무시하네. 왜 청소를 뭐 너만큼 못할 줄 알아? 오히려 그럼 한다. 그럼 백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저랑 똑같은 복제 인간이 생기면 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48시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아까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공부하기 싫은 거를 이 친구가 대신해주고 저는 대신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걸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 약간 일을 해도 둘이 달라붙어서 그렇죠. 회사에서 막 시키지 않을까요? 야, 우리 100%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 상민님 100% 같은 사람 어디서 또 구합니까? 어떡하지? 요새 그런 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긴 나오고 한데 있습니다. 네. 우리 영화 미키 17 보면 미키는 몸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감정까지도 다 이어받아요. 하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영화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진짜로 복사되는 듯한 그런 것까지도 영화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거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감정하고 유전자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네. 일단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났던 게 그 테세우스의 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학적인 이야기죠. 네. 그 재료가 바뀌었을 때 과연 똑같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랑 같은 유전자를 가진 요 복제 인간이 과연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어갈 역사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가능성이 나눠져서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나랑 아예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고 해서 갔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아가 두 개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것이. 그리고 이게 사고하는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제부터 느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를 수 있고 그게 결국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있는 딱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다못해 바로 내 옆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점에서라도 다를 거다. 신선하고 닮았지만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룰이 나와 복제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 이런 거라는 얘기가 우리들 사이에서 다 같이 좀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복제인간이 단순히 나를 복사한 대상이라서 나의 어떤 졸개 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주체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게 다 같이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출발선인 것 같네요. 영화 미키 17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유전자 복제 기술이라고 하면 영화 미키 17처럼 사람을 통째로 복제를 하는 거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우리 유전자 복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뭐 사람이건 동물이건 통째로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유전자 복제는 사람 전체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고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대량으로 복사하는 기술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항체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하나를 이제 벡터라는 DNA 운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어서 세포에 넣어주면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유전자도 함께 복제가 돼요. 이거를 유전자 복제, 유전자 클로닝 기술이라고 하고, 이 방식으로 만든 유전자는 치료제 생산이나 질병 연구, 유전자 치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복제인간, 완전히 통째로 복제하는 그런 개념과 지금 의료기술에서 이용되고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복제인간 기술은 유전자가 동일한 생명체 전체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배아를 형성하고 이를 자궁에 착상시켜서 발달시키는 방식이에요. 그 생명체 전체를 복제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논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간한테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3D 프린팅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장기나 조직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나 환자의 세포를 이제 바이오 프린터로 3D 프린팅을 하고 장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이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복제 인간이 생명 전체를 복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3D 프린팅은 부품만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화 미키 17에서 보면은 배양육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그것도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거는 고기만 이렇게 찍어내는 거군요. 고기 부분만. 아, 그러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다 모든 장기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잘 조합을 하면 인간을 하나 만들 수도 있나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심장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이런 기술이 다 이제 정립이 되고 또 조합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플러스 알파로 순환계라든지 혈액 그리고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제 인간을 복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런 같은 것도 3D 프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술로는 예전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칩 안에 뉴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실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그 뇌 구조랑 비슷하게 뉴런을 배열시킨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 식의 기술들이 차차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뇌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복제 기술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여전히 뭐 심심하면 논란거리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이 될까요? 기술의 오용 가능성, 뭐 예를 들면 우생학적 시도나 신체적 착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인 기준과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제 기술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미래를 우리 한번 자유롭게 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치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인간, 장기, 감정,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복제해내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장기에도 레벨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싼 장기, 요건 좀 비싼 장기 해서 VIP 고객들을 위한 그런 프리미엄 장기도 나올 것 같고 어떤 장기 좀 프리미엄일 것 같아요? 약간 시력 좋은 거 어. 그리고 모발 이식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선생님 이 간만 다시면 소주 4병까지는 끄떡없습니다. 약간 이런 거? 좀 땡기는데 그리고 청력 좋은 기나 아,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약간 프리미엄 제품으로 나온다. 아,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거 가져가니까 이렇게 좀 격차도 심해지지 않을까 빈부격차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제 기술을 잘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치고 그렇게 기술 발전시키고 산업을 확장시키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한 문제는 어떤 거 있을까요? 뭔가 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넘지 말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바를 선? 아, 네. 착하게 해야 된다. 네. 선 넘지 말라. 이런 네, 거. 이 선은 아니고요. 네, 선. 착하게. 네, 바를 선에 맞는 그 기준이 우리의 합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본 태도 자체가 선한 거를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일단 복제 기술이 활용되기 전에 경계를 확실히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동물한테만 적용을 할 것인지 인간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의료계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외모적으로도 이걸 허용해 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선을 정해놓는 거고. 네, 이건 선을 선 넘지 말라. 네. 인간 복제는 반드시 윤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영화 미키 17을 통해서 유전자 복제 기술이라는 주제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오갔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잘 이해하게 되신 것 같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원래 바이오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공부도 여러 가지 해보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작년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들으면서 생명윤리 수업을 듣고 했어요. 물론 그게 그 전 학기에 F를 맞아서 다시 들었던 학기였지만 그래서 교수님께 정말 많이 혼났고 교수님께서 계속 메일로 잘해라 정말 잘해라 라고 해서 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더한 게 처음에는 사실 교수님이 조금 교수님 좀 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풍부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유전자 복제 기술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본다면. 복제 기술이란 나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율과 발전적인 방향만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유익한 정말 장기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많은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익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들어봅시다. 복, 복제를 할 때는 제, 제대로 된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돈 던졌어요. 쇼미더머니였어요, 금방. 뿌이뿌이뿌이. 복제 기술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단순히 과학의 영역에만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 바이오 여행은 다음 회차에 또 색다른 상상과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